저희가 들리는지 모르시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 여기 있다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한마디에. 기초수습이라는 게 집에서 편안하게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고로 갑작스럽게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장례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사망하게 되기 전까지의 수습을 정도를 받으시고 일정 시간 동안 가정으로 데려가서 시간을 갖고 이별 예식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장례 절차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그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수습이 어려운 단계에서는 사실 당일에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어요. 너무 경황이 없이 나오셨고 해서 집에 아이를 안고 들렀다가 바로 장례식장에 오셨는데 신발이 달랐어요. 양쪽 신발이. 보호자 한 분께서 다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혼자 다 내리시기가 어렵고요. 내 주변에 가까운 보호자,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얻으시는 게 가장 우선이다. 제가 알기로는 방이 하나가 준비가 돼서 거기서 이제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고 하는데 무지개다를 떠나서 같이 갔을 시에 뭐 지켜야 될 에티켓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장례 문화에서 문화적으로 좀 응용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별 예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위로의 방식이 이제 그만 울어라던가 너도 살아야지, 얘도 이제 좋은 데로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나쁘다고 저는 판단하진 않아요. 다만 시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장례 절차, 장례식장에서 이용되는 시간이 화장 절차, 봉안 절차까지 다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 또 하루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6시간 미만.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0몇 년 동안 살아온 내 아이와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가까운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다면 옆에서 묵묵히 자리 지켜주시고 또 해당 보호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뭐 장례식장까지 이동하는데 간식이라던가 아이가 좋아했던 물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챙기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수고를 좀 덜어주시면 좋다. 그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은 앞으로도 해주실 날이 더 뒤에 많으니까 당장은 이별 예식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의 도움을 해주시는 게 가까운 주변인들이 가장 해주셔야 될 좋은 일이다. 이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수많은 장례 절차를 보셨을 텐데 그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는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대부분 제가 정말 수많은 장례 절차를 했을 때 정말 통곡을 하시거나 애통해 하시거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그 공간 안에서 주변 지인분들과 같이 오셨거든요. 4분 정도 계셨는데 좀 같이 오신 분이 나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추모 공간 안에서 제가 좀 당황을 했었어요. 순간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고 막 그러면서 막 일부러 웃으시고 내 반려동물이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느끼거나 내 영혼이 돼서 나를 봤을 때 내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너무 슬플까 봐. 그래도 슬프네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막 춤도 추시고 근데 애써 하시는 모습에 더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잔상이 좀 계속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은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오셨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좀 이 아이와의 이별을 오랫동안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라서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 감정선으로 이게 그래도 울 거잖아요. 우죠.
저희 되게 많아요. 사장 절차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자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화장 절차 진행되면 대기실 가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화장 절차 보진 않았어요. 뒤에서 그 원래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네 아버지들은 약간 무심하시잖아요. 네. 대기실 갔다가 아버지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데스크에서 담배 좀 살 수 있는, 담배 끊으셨던 거죠. 너무 속상한 거지. 그리고 담배를 드리고 담배를 나가서 태우시고 오셔가지고 저게 데스크 옆에 사이드 문이 있어서 잘 들려요. 소음이 안쪽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들리는지 모르시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 여기 있다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한마디에 자기 가족들이 몰래 그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던 거잖아요. 그 아이와 소통했던. 이것도 슬프네요. 세븐텍 산초가 떠났을 때 혹시 직접 염을하시고 보내주셨나요? 네, 제 손으로 다 해줬어요. 일적으로 원래 내가 하던 일을 이제 산초를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나요? 저보다는 저희 가족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내가 진정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많이 무너지고 뭐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하늘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혼자 다 슬퍼해버리면 욕심일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 딴쪽으로 사랑해줬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그래도 산초 아빠라는 이름으로도 살았으니까 산초 아빠답게 행동을 하자 해서 되게 절제하면서 절차 진행했던 것 같아요. 산초가 이제 떠나고 고통을 좀 겪으셨는데 다시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일 것 같으신가요? 이제 사실 산초가 떠난 지 탁 6개월이 됐어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저와 저희 가족 역시도 우리가 다시 반려인이 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달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산초가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려주었던 내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자세에서 내가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이 분명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전 지금도 반려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제 반려동물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시점이 빨리 오더라도 또 그 시점이 늦게 오더라도 다시 반려인으로 돌아가서 반려동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페르노스 증후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이제 다시는 못 키우겠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하거든요. 네. 페르노스 증후군을 극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정말 본격적인 페르노스 증후군이 시작되는 느낌이 최근 들어 생겨요. 걱정은 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무지개 다리를 떠나시는 보호자들에게 뭐 이런 슬픔들을 어떻게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분들, 반려인들 또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반려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 반려동물과 혹시라도 이별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많이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슬퍼하셨으면 좋겠고 아이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리고 아이가 남겨주고 간 어떤 물건만 보더라도 눈물이 펑펑 흘릴 정도로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 슬픔을 피해 가시게 한다거나 또는 그 슬픔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게끔 하는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혹시 아이가 떠나게 되고 아이를 떠나 보내셨다면 남김없이 더 많이 슬퍼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슬퍼하시는 게 맞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